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나왔을 때 얘를 구해봐. 이 말은 변수가 3일 때 확률이잖아요. 그럼 변수가 3일 때 확률은 여기 3일 때죠. 이거 확률 질량 함수 자체가 확률값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럼 3일 때는 8분의 1이고 마찬가지 변수가 4일 때 그때 확률도 8분의 1 그리고 변수가 5일 때 확률은 4분의 1이잖아요. 이렇게 그게 다 합치면은 2분의 1이죠. 정답은 3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2번. 씨앗 한 개의 발화율이 80%로 일정하게 500개를 뿌린대요. 그럼 발화되는 씨앗의 기대값을 한번 구해보래요. 그러면은 얘는 이항분포로 의미하잖아요. 독립이니까. 그러면 500개의 시행을 하는데 한 번당 확률이 그죠 100분의 80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n이고 얘가 p잖아요. 그럼 이항분포에서 기대값 즉 평균은 발화되는 값은 이거 두 개 곱한 거죠. np잖아요. 공식으로. 맞죠? 그럼 곱하면 얼마? 400이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400개 발화야 된단 말이에요. 답이 1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3번. 모평균이 25, 모분산이 18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9인 표본을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에 대해서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해보래요. 그럼 얘는 그죠 모평균이랑 똑같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얘는 25가 될 거고 그리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그쵸 n분의 모분산이죠. 표본의 크기분의 모분산. 그럼 얘는 9분의 18이니까 계산하면 2죠. 정답은 27, 2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4번. 이산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가 다음과 같아요. 그럼 여기서 우선 확률을 다 더하면 1이잖아요. 그럼 4분의 1 더하기 3a가 1이기 때문에 a는 4분의 1이라서 요거 4분의 1, 얘는 4분의 1을 의미하고 그럼 그때 변수가 2인 확률은 얘잖아요, 얘. 그래서 얼마? 4분의 1, 2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윷놀이에서 윷 한 개를 던질 때 둥근 면이 나올 확률이 3분의 2고 평평한 면이 나올 3분의 1이에요. 그럼 얘를 4번 던질 때 평평한 면이 한 번 나올 확률이고 얘는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이잖아요. 4번 시행했을 때. 그러면 4번 중에서 한 번 평평한 면이 한 번 나오고 그럼 반대 확률이 3번 나온다 이 말이죠. 그리고 얘의 의미는 그죠 무슨 윷이 이제 평평하게 나왔냐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게 독립시행의 의미죠. 됐나요? 그럼 이 확률을 계산하면 되고 얘는 4 곱하기 81분의 2라서 81분의 8 정답은 3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6번. 연속 확률로서 x가 갖는 값의 범위가 0에서 1까지고 확률 밀도 함수가 좋네요. 그러면 이 말은 지금 여기 0에서 1까지 의미가 있고 그리고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는 요 위에서만 그려져야 되는 거죠. 위에서만 그려져야 되고 이 직선은 절편 1인데 이렇게 못 그려진단 말이에요. 0에서 1까지 음수인 확률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럼 얘는 이렇게 생긴단 말이죠. 이 직선 자체가. 얘가 y는 fx 그래프 즉 2k의 x-1이 되는 거고 그럼 이렇게 써서 요 좌표는 0, 마이너스 2k니까 k가 음이었네요. 이 문제에서. 그럼 이걸 알 수 있는 게 그쵸. 요 넓이가 얼마야 돼요? 전체 확률이 1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주어진 범위에서. 전체 넓이가 확률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럼 얘는 그쵸. 요 길이가 마이너스 2k이고 요 길이가 1이니까 삼각형 넓이를 구하면 2분의 1 곱하기 5 곱하면 마이너스 k 이게 1이니까 k는 마이너스 1이었던 거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이었네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였던 거죠 지금. 그럼 이때 4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 그럼 변수가 여기 이제 변수 자리죠. 즉 같은 말이 요 x 요 똑같은 말이고 여기가 2분의 1 그 4분의 1은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해당하는 확률의 넓이는 여기를 의미하는 거죠. 그럼 이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면 되고 그럼 좌표를 구하면 여기는 2분의 1, 2분의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요걸 곱하는 거니까 얼마? 그래서 1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여기는 그쵸 4분의 1 넣는 거 4분의 1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분의 3에 요거 하면 2분의 3이잖아요 2분의 3 그래서 여기는 4분의 1, 2분의 3 그럼 사다리꼴 넓이는 이거랑 이거 더하고 그러면 2분의 3 더하기 1 나누기 2의 그래서 높이 얘를 높이로 보는 거죠. 그래서 4분의 1이죠 쟤는.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럼 계산하면은 얘는 8분의 2분의 5라서 16분의 5 정답이 1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7번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르고 그때 분산이 56이고 얘를 만족한대요. 그럼 여기서 이항 분포에서 분산은 그래서 n, p, 반대 확률 1-p 얘가 지금 56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이 관계에서 알 수 있는 거는 그쵸, 여기서 분산을 계산식으로 쓸 수 있죠. 얘는 제평평제잖아요. 변수 제곱한 거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집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 그럼 이거 하고 이렇게 이항하면은 지금 얘가 4900집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평균은 플러스 마이너스 7집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확률도 양수고 시행인수도 양수잖아요. 그리고 이항 분포에서 변수는 몇 번 발생했냐를 의미하니까 음수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를 가져야 되는 거고, 그럼 이항 분포에서 평균은 이제 NP잖아요. NP 얘가 70. 그럼 이거 연립하면 되겠네요. 이게 나누면은 그래서 1-p가 70분의 56을 7로 나누면은 10분의 8이 되는 거고, 맞나? 이건 p는 10분의 20, 5분의 1이었던 거죠, 이 문제에서. 그때 n을 구하는 거니까 그쵸,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이 5분의 1 넣으면 얼마예요? 350이죠. n은 5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8번. 두 사건 A, B는 서로 배반이고, 배반이란 말은 사건 집합이죠. 여기 곱사건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생겼단 말이고, 그리고 여기는 표본 공간이 있겠죠. A의 여사건의 확률이 6분이니까 얘는 6분의 1이겠죠. 얘는 6분의 1이고 B는 7분의 5래요. 지금 이렇게. 그때 얘를 구해버려. 얘는 뭐죠? 조건 확률이죠. P, B여 B가 안 일어났을 때 이게 동시에 일어나고 곱사건의 확률이죠. 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B가 안 일어날 확률은 7분의 2죠. 얘니까. 그래서 얘는 7분의 2분의 얘의 의미는 집합의 연산에서 A 차집합이랑 같은 거잖아요. 그럼 A 차집합 B는 그냥 얘 자체에서 공통이 없으니까 6분의 1이네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12분의 7. 정답이 3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공항에서 처리되는 수화물 무게는 평균이 15, 편차가 3인 정규물을 따르고, 그리고 이 공항에서 처리되는 무게 중에서 임의로 확률을 택할 때 무게가 이거일 확률이 L이에요. 그러면 저거는 수화물의 무게가 13.5 이상 A 이하일 확률이잖아요. 지금 얘가 0.6247 이렇게 되는데, 그쵸? 표준 정규 분포표는 다시 표준을 시키는 거죠. 그럼 얘는 여기에서 평균을 빼고 13.5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 3을 넣으면 이 변수는 g로 변하는 거고, 그래서 얘도 a에서 15를 빼고 3으로 나누는 거잖아. 얘가 0.624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빼기 1.5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똑같은 말이 p 마이너스 2분의 1 g 3분의 a 마이너스 15 얘가 0.6247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 표준 정규 분포 곡선 그래프에서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어디까지 확률이 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요거는 0에서 2분의 1까지랑 똑같잖아요. 얘랑. 그럼 얘랑 무엇을 더하면 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랑 얘 더하면 되겠죠. 그럼 얘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2까지 1.5까지 이 확률이 0.6247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변수가 얘가 되란단 말이잖아요. 3분의 A-15가 1.5죠. 2분의 3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럼 A는 2분의 9 더하기 15기 때문에 요게 4.5죠. 19.5.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10번. 어느 학교 전체 학생은 270명이고 각 학생을 확률과 통계 기하 중에서 선택. 그 다음에 남학생, 여학생 기준이 갈리네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표를 그려서 해석하는 게 쉬운 거죠. 기준이 두 개로 갈렸으니까 지금.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표를 이렇게 그려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첫 번째 여기에 남, 여, 그리고 확률과 통계, 그 다음 기하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전체는 270명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기하를 선택한 남자, 그리고 기하를 선택한 여자 지금 이렇게 있고, 얘는 150명, 얘는 120명이 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학교의 여학생 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얘를 일단 구하는 건데, 그럼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해야 되잖아요. 그에 해당한 조건이죠. 학교의 학생 중 임의로 뽑은 명의 학생이 확률과 통계를 낸 학생일 때 그 학생이 남학생이랑 3분의 1이잖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조건부 확률이잖아요. 맞죠? 그럼 얘를 x명이라 그러고, 그럼 얘를 120 마이너스 x명이라 할 수 있겠죠. 여기 120이니까. 그럼 여기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의 학생이 확률과 통계는
이거분의 A잖아요. 그래서 270분의 120 중에서, 그리고 이거 확률로 통계이면서 남자 얘네들이죠. 그럼 270분의 X 조건 확률 정의죠. 그럼 계산하면 얘고, 얘가 3분의 1이래요. 그럼 X는 40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40이고 얘는 80이고 이 학교의 학생은 이거 두 개 더한 거죠. 140명. 이 정답이 4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11번. 평균이 m,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다음을 만족시킬 때 얘를 구해보려고. 그럼 얘를 표준화시키면은 p, 변수는 g로 변할 거고 5-m, 그 나누기 표준 편차 시그마 한 개 얘래요. 그럼 얘를 표준 정규 분포 곡선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생각해보면은 지금 이렇게 평균 0에서 표준화시키면 도대체 뭐보다 같거나 커야 얘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한 이쯤에 있어야겠죠. 이게 전체 0.5니까 그거보다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시그마 분의 5-m, 지금 이 변수가 이 변수보다 같거나 큰 확률이니까 요 넓이를 의미하는 거죠. 변수 확률 분포에서. 그럼 얘는 뭐랑 관련이 있죠? 그래서 얘잖아요.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니까? 0.5니까. 그래서 여기가 0.3085가 되는 거고 여기가 0.1915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그 말은 이 수치 얘가 얼마? 그쵸? 얘가 되는 거죠. 0에서 2분의 1까지가 0.1915니까 시그마 분의 5-m이 2분의 1이라는 걸 알려준 거고, 그럼 그때 얘를 구하려고. 얘도 표준화 시켜보면 쟤도 p, 변수는 g로 변할 거고 5-2 시그마 빼기 m 나누기 시그마지. 얘를 구하는 건데, 그럼 얘는 p, g. 근데 여기서 하는 게 얘가 얼마? 2분의 1이잖아요. 시그마 분의 5-m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얘는 빼기 2. 그래서 얘는 p, g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같거나 큰 걸 찾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쯤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확률은 0에서 1.5까지 똑같은 거니까 0.433이고 거기에 0.5를 더하는 거죠. 요만큼. 그 정답은 0.9332 4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12번. 상자에 딸기 치약 4개, 메론 3개, 바나나 3개가 있어요. 총 10개가 있네요. 여기서 임의의 2개의 치약 꺼낼 때 나오는 바나나 향 치약 개수를 확률 변수래요. 그때 평균을 구해보려. 그러면은 확률 분포표를 한번 그려보면은 여기 확률 변수가 있고, 그럼 임의의 2개를 뽑는데 여기에서 바나나가 안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 2개 뽑았을 때 바나나가 1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2개 뽑아서 바나나가 2개 나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는 변수일 때의 확률을 의미하는 거고, 그럼 그때 0이 나오려면 전체 10개에서 2개 뽑는 게 전체 경우의 수, 그 중에서 바나나가 없단 말이잖아요. 그럼 이거 빼고 얘네들 중에서 2개 뽑는 거죠. 지금 이런 확률이고, 이 확률은 여기 중에서 이 중에서 한 개니까 7C1, 그리고 바나나 3개 중에서 1개고, 지금 요거 중에서 그 중에서 2개를 뽑는 건데 여기서만 2개 뽑는 거죠. 3C2 얘를 계산한다라는 거. 그럼 얘는 10 곱하기 9 나누니까 45분의 6, 7, 40이니까 21이고 얘는 45분의 7, 3이 21. 그럼 45분의 3. 이거 다 합치면 1 맞게 구했죠. 그럼 이때 평균은 변수랑 확률이랑 다 곱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45분의 얘는 0이고 얘는 21 더하기 이거는 6, 45분의 27. 그래서 얘를 9로 나누면 5분의 3. 그래서 정답이 1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신약의 임상시험 참가 중 60%에겐 신약을 주고 40%에겐 유약을 주었대요. 그러면은 어느 제약회사에서 전체 참가자를 A명이라 그러면 100분의 60A명한테는 신약을 준 거죠. 그럼 100분의 40A명한테는 위약을 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임상시험 결과에서 신약을 복용한 참가자의 70%, 위약을 복용한 참가자 30%가 효과를 보았대요. 그러면 이 임상시험 참가 중에서 임의로 생각하면 효과를 보았을 때 그 참가자가 신약을 복용한 참가자 확률이 조건부 확률이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효과를 본 사람은 70%잖아요. 그래서 100분의 60A 중에서
100분의 70명이 효과를 본 친구들이고, 그리고 이 중에서 그쵸 30%가 효과를 보았어요. 그럼 전체 효과를 본 사람은 요거 이제 00는 떼고가 되겠죠. 계산하면은 그럼 100분의 42A 더하기 100분의 12A가 전체 효과를 본 사람들이고, 이 중에서 효과를 봤으면서 신약을 복용한 사람들, 얘네들이죠. 100분의 42A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그럼 이걸 구하면 되고, 모든 항에 100을 떼주고 A를 나눠주고, 그럼 얘는 54분의 40이라서 얘를 6으로 나누면 9분의 7, 정답은 5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4번. 확률 변수가 평균이 m이고 편차가 시그마의 정급을 따르고 다음 확률 관계를 만족할 때 얘를 한번 구해보래요. 그럼 얘를 표준화각 시켜봐야겠죠. 그럼 p 변수는 g로 바뀔 거고, 여기에서 평균을 빼고 105 빼기 m 나누기 시그마를 한 게 0.1이에요. 우선 됐나요? 그 다음에 p 얘도 표준화 시키면 46 빼기 m 나누기 시그마, 그리고 g 105 빼기 m 나누기 시그마, 얘도 0.2. 그럼 얘를 표준 정규분포 곡선 그래프에서 한번 옮겨보면은 이렇게 생겼고, 어느 값보다 같거나 큰 확률이 0.1이에요. 그럼 그건 여기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변수는 그래서 표준화 시켰을 때 이렇게 환산되고, 이거보다 같거나 확률이 여기가 0.2란 말이죠. 이거보다 같거나 큰 확률이 0.2가 되려면 이렇게 나야 되잖아요. 그럼 이 부분이 0.3이어야 되는 거고,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얘가 0에서 2까지 0.3이니까 얼마? 그쵸, 요거 0.84. 시그마분의 105 빼기 m이 0.8니까 100분의 84 이렇게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계식이 105 마이너스 m은 100분의 84 시그마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느 수치부터 똑같이 2까지가 0.1이에요. 그럼 그 값은 여기 어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0.2라는 확률이 나오겠죠. 이거 0.1이고. 그럼 이 값이 얘잖아요. 시그마분의 46 마이너스 m. 그래서 이걸 보는 건데, 이번엔 얘를 보면 0.2. 이 되려면 얼마? 0.25잖아요. 이게 0.25, 0에서부터. 그래서 두 번째 식은 시그마분의 46 빼기 m이 0.25, 100분의 25가 되는 거고, 그럼 46 마이너스 m이 100분의 25 시그마, 그럼 이거 두 개를 연립하는 거죠. 그럼 이거 두 개를 빼면은 59는 100분의 59 시그마가 되어서 시그마는 100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럼 시그마가 100이니까 이거 둘 중에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100을 집어넣으면 이거 25고, 그래서 이렇게 이항하면 얘는 얼마? 21이겠죠. m은 21. 두 개를 더하래요. 그 정답은 121. 2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15번. 이항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했을 때 구한 표본 평균을 x바. 얘가 2일 확률을 구하려는데 이항분포가 도대체 뭐죠? 정의가 독립시행 확률 분포잖아요. 시행을 3번 했을 때, 그리고 한 번 발생할 확률이 3분의 1일 때, 그리고 그때 변수는 발생되는 횟수를 의미하는 거죠. 이항분포에서는 이제 이항분포도 이산확률 분포잖아요. 그럼 여기서 3번씩 했을 때 빵번 발생할 수 있고, 한 번 발생할 수 있고, 2번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서 3번 발생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해가 됐나요? 그럼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그때 여기에 대한 확률 값이 존재하는 거, 지금 이항분포도 이상일 분포란 말이에요. 그럼 작성을 하면 독립시행의 확률 분포죠. 3번 중에서 빵번이니까 3C 0에, 그리고 발생될 확률이 0번이니까 반대 확률이 3번 발생하는 거고, 그럼 3번 중에서 한 번, 3분의 1 확률이 한 번, 그리고 반대 확률이 2번, 3번 시행했으니까, 그러면 3C2에 3분의 1이 2번, 반대 확률이 한 번이고, 3C3에 3분의 3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계산하고 하면, 일단 요거 계산하면 27분의 8. 그럼 얘는 27분의 3, 4, 12. 얘는 27분의 3이 6이고,
요 27분의 1 지금 요러한 분포가 있단 말이에요. 됐죠? 그럼 그때 두 번 뽑았을 때 표백은 x란 말은 이거 중에서 변수 중에서 두 개를 뽑은 평균이 이거잖아요. 그 평균이 2가 되려면 이 변수를 무엇 뽑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개 뽑은 거를 x1, x2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요 두 개 뽑은 거의 평균이 2가 돼야 되니까 요 두 번 뽑은 게 4개가 되는 걸 찾는 거고, 그럼 이 4가 되려면 어떠한 경우? 그죠? 1, 3이 되거나 변수는 이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2, 3 이렇게 세 가지잖아요. 그럼 그 말은 첫 번째 1이 될 확률은 얘잖아요. 27분의 12 곱하기 그 다음에 3이 될 건 얘죠. 27분의 1이고 2는 요거 두 번이잖아요. 그래서 27분의 6 곱하기 27분의 6이라는 확률이 존재하고 3일은 27분의 1 요거 3짜리 변수가 1인 거, 그리고 27분의 12 얘를 계산하게 되는 거죠. 얘는 27 곱하기 27분의 12 더하기 66에 36 더하기 12고 모든 항을 3으로 한번 나눠주면은 9, 얘 3 나누면 4, 3 나누면 12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얘는 243분의 20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정답은 몇 번? 4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6번. 두 확률 변수 xy는 각각 정규분모를 따르고 확률 변수 xy 확률 밀도 함수가 fx, gx이고 그리고 이러한 다음 값을 만족한대요. 그럼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 정규분포인데 표준 편차가 같잖아요. 그럼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 모양이 똑같단 말이죠. 그리고 평균이 다를 거니까 그걸 이제 평행 이동을 해서 이제 겹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물론 뭐 같을 수도 있겠지만 다르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정규분포 구성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이렇게 하나가 있고 또 다른 녀석이 이렇게 있을 거라면 누가 앞에 있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됐죠? 그런데 여기서 fx를 먼저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f30 값보다 f22의 확률 값이 더 크대요. 그럼 이게 fx 그래프라 그러면 요게 y는 fx라 그러면 30이 만약에 이렇게 쓰면 변수가 그거에 대한 확률이 얘니까 22는 뭐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좀 더 큰 거잖아요. 뭐 여기 있던가 여기 있던가. 이해됐나요? 그래서 변수가 크면서 값이 작으니까 지금 뭐 이렇게 되는 그림이죠. 아, 그래서 뭐 대략 30은 뭐 여기, 22는 여기 있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식을 한번 적어보면 헷갈리니까 요거 gx는 나중에 그릴게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뭐 30 있으면 뭐 22는 뭐 이렇게 어딘지 뭐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랑 이렇게. 두 번째는 14랑 34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34는 변수가 더 큰 거니까 여기 있을 거죠. 여기 34일 때 확률, 이 값이 14의 확률보다 그럼 14는 한 이쯤 있어야 되잖아요. 변수가 14일 때 확률이 얘랑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거 두 개 보고 알 수 있는 게, 그럼 이 값이 더 작으려면 이거 두 개의 평균이 얼마죠? 두 개 더하고 나누기 하면 48 나누기 2라서 24잖아요. 24가 여기 가운데 평균을 기점으로 어디에 위치해야 돼요? 24는 여기에 위치해야 되죠. 여기 어딘가. 무슨 말인지 되나요? 그럼 얘를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보기 쉽게 생각해 보면 이거 두 개의 변수의 가운데가 여기 있어야 평균이 이렇게 위치할 수 있잖아요. 얘가 더 위에 있으려면. 만약에 똑같은 값이라면 가운데 평균이고 요거 변수 두 개 평균이, 근데 얘가 더 뒤로 갔으니까 평균 여기 와야겠죠. 24가 여기 와야 돼. 평균보다 왼쪽에 이 변수가. 그럼 22는 어디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있었단 말이죠 원래. 그래서 22는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게 이 값이 얘보다 크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도 이거 두 개의 평균이 이거보단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맞죠? 똑같다면 평균이 m이랑 똑같은 건데 이게 더 떨어졌으니까 평균, 이제 이거 두 개의 평균은 여기 위치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한 이쯤 있을 거고 20이랑 30 더하고 나누기 하면 26이죠. 26이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m이 뭐라 그랬어요? 자연수라 했잖아요.
이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값은 그죠? 25란 말이에요. 얘가 M1. 그래서 이 M1이 25였다는 걸 첫 번째 찾았고, 그럼 두 번째는 얘인데 이번에는 변수가 38보다 같거나 작은 거랑 28보다 같거나 큰 게 똑같대요. 확률이. 그럼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그쵸? 평균이 알 수 있는 거죠. 요거 두 개의 중점이 평균이잖아요. 즉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있으면은 38보다 같거나 작은 확률, 28보다 같거나 큰 확률 똑같으려면 이렇게 대칭해야 되는 거고, 그럼 이거의 평균이 여기 위치해야 되는 거죠. 그럼 두 개 더 하면은 얼마? 66이 나누면 33이잖아요. 그래서 평균이 33이네요. 그래서 얘는 33, 33. 그리고 편차가 똑같은 거니까, 그쵸? 모양이 똑같다 그랬잖아요. 여기 확률 밀도 함수가. 그리고 평균이 33이래요. 그럼 33은 이쯤에 있겠죠. 그래서 걔도 한번 찍어보면 이쯤에 33이 위치할 거고, 여기가 33. 그리고 그때 확률 밀도 함수는 뭐 대략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됐죠? 그럼 이 그래프 모양이 똑같은 거니까 대칭성을 고려하면 평균 25, 평균 33의 가운데가 여기 교점이 되겠죠. 그러면 25랑 33 평균 두 개 더하면은 58이고 나누기라면 29잖아요. 그럼 여기가 29란 말이에요. 가운데 여기. 이해죠? 그래서 여기 교점이 29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나는 점의 A 좌표가 29, 요게 29죠. 그럼 이 변수 x가 29보다 가까운 작은 확률은 여기죠. 여기 확률 밀도 함수 fx에서 요거에 대한 변수니까. 이해됐나요? 그럼 우리는 여기 요 확률을 구하란 말이고, 요만큼. 그래서 얘는 표준화 시켜서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를 표준화 시키면 p 변수는 g로 변할 거고, 29 빼기 변수 x의 평균은 얼마? 25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시그마.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 시그마를 구하는 방법이 얘죠. 아까 이 수치를 줬잖아요. 지금. 그래서 얘도 계산 한번 하고 가면 여기에 평균이 33일 거고, 아까 여기 y에 대한 거. 그럼 표준화를 시켜보면은 요거 30, 요거 한번 시켜볼게요. p 변수는 지고 38 빼기 y의 평균 33 빼고 시그마 표준표를 나눈 게, 그러면은 여기 확률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여기. 이해됐죠? 그럼 그 확률이 0.9938이 되려면 얘랑 0.5를 둬야 되니까, 그쵸? 표준화 시켰을 때 여기가 0이고 얘가 2.5로 변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2.5 중 2분의 5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그마분의 5가 2분의 5니까 시그마는 2인 거고, 그럼 시그마가 2니까 얘는 2, 얘는 4. 계산하면 2.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 얘. 즉 얘는 2보다 같거나 작은 걸 구하는 것을 변환시켜서. 그럼 이렇게 이제 생겼을 때 여기가 2면은 0에서 2까지는 얘죠. 0.4772. 얘랑 0.5 더하는 거잖아요. 이 확률은. 정답은 0.9772, 5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머니에 1, 2, 3이라고 적혀있는 검은 공 3개랑 숫자 1, 2, 3, 4가 적혀있는 흰 공 3개가 들어있대요. 이 주머니랑 동전 4개를 사용 다음에 사용을 한대요. 그럼 주머니에 1, 2, 3이 적혀있는 검은 공, 그래서 1, 2, 3이 적혀있는 검은 공이 있고, 검은 공이니까 체크를 좀 해놓을게요. 흰 공은 2, 3, 4, 얘네들이 흰 공이래요. 그리고 동전 4개를 또 같이 있대요. 그럼 첫 번째, 동전 4개를 동선해서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가 K면은 K개를 뽑는데요.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뽑는 개수가 달라지는 거고, 이 시행을 한번 했을 때 주머니에서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가 같은 것이 있을 때, 그럼 꺼낸 공 중 흰 공이 2개일 확률을 구해보래요. 그러면은 동전 4개를 던져서 앞면이 한 번, 2번, 3번, 4번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 4개를 던져서 앞면이 안 나오려면 반대 확률, 뒷면이 4번 나오면 되는 거죠. 그리고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한 번 나오려면 4번 중에서 한 번, 앞면이 한 번 독립시행이잖아요. 뒷면이 3번 나오는 거고, 얘도 이거 중에서 앞면이 2번, 뒷면이 2번이고 4번 중에서 3번,
앞면이 3번, 뒷면이 1번 나오는 거고 4번 중에서 4번, 앞면이 4번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이랬죠? 그러면 이때는 공을 안 뽑는 거잖아요. K개를 뽑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주머니에 꺼낸 공에서 같은 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하나 뽑아서 같은 수를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얘도 고려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마찬가지 이제 되는 거죠. 곱하기 2개를 뽑아서 2개를 뽑는 거잖아요. 그 확률은 6개에서 2개를 뽑는데 그때 같은 공이 있을 때 같은 공은 2, 2를 뽑거나 3, 3을 뽑거나 맞나요?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때는 6개에서 3개를 뽑는데 같은 공이 나오려면 이때 경우에는 어떻겠죠? 일단 이거 2개가 같은 공이라면 요거 중에서 하나 뽑으면 되는 거죠. 나머지 추가로 4개 더하기 이번에 만약에 3, 3이 같다면 이거 중에서 하나 더 뽑아서 3개 뽑으면 되잖아요. 4. 그리고 이때는 6개 중에서 3개를 뽑는데 같은 공이 이제 나오려면 첫 번째는 2, 2가 같을 때 그럼 추가로 이 중에서 4개 중에서 2개를 더 뽑으면 되는 거고 더하기 만약에 3, 3이 같다면 이 4개 중에서 추가로 2개를 더 뽑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뭐 공통이 있잖아요. 2, 3, 3이 겹치는 거 이거 자체가 한 가지죠. 그래서 한 개를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됐죠? 그럼 있을 때라는 확률은 그 조건 확률에서 이것들이고 얘네들이 분모로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해되나요? 그래서 계산을 좀 하고 갈게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은 이거 자체는 이거 16분의 6이잖아요. 16분의 6 곱하기 15분의 2 지금 이렇게 나오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 요거 16분의 4네요. 곱하기 얘는 이거 20이죠. 6, 5, 4 나누기 3팩이니까 20분의 8이 되는 거고 얘는 얘는 16분의 1 곱하기 6C 3은 6, 5, 4 나누니까 얘도 똑같이 죄송합니다. 4죠 4 맞나요? 4개를 뽑는 거잖아요. 됐죠? 그래서 얘는 6C 2랑 같은 거니까 얘도 똑같이 15분의 11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16분의 6 곱하기 15분의 2 더하기 16분의 4 곱하기 20분의 8 더하기 16분의 1 곱하기 15분의 11 중에서 이 중에서 흰 공이 2개인 거 그럼 여기 중에서 흰 공이 2개일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얘는 흰 공이 2개일 수가 없죠. 2개 뽑았을 때 2이거나 3, 3이었잖아요. 그럼 색이 다른 거에서 숫자 똑같은 걸 뽑으니까 얘는 안 되는 거였고 그럼 이 중에서 흰 공이 2개가 나오려면 얘는 되는 거죠. 어떻게? 그렇죠. 요거 그대로 16분의 4 일 때 6개에서 3개 뽑는데 같은 수 나오면서 흰 공이 2개 나오려면 같은 수에 흰 공 추가로 하나 얘를 뽑거나 얘를 뽑거나 이해되나요? 또 같은 수가 나오면서 흰 공 얘를 추가로 뽑거나 얘를 추가로 뽑거나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해당하는 경우 몇 개? 4가지죠. 그래서 4가지 더하기 그 다음에 이렇게 4개를 뽑았을 때 즉 얘는 요거 16분의 1 곱하기 6C4는 15 중에서 4개를 뽑는데 흰 공이 2개 그럼 같은 공이 세잖아요. 같은 수 그럼 이렇게 뽑았을 때 흰 공이 2개가 나오려면 여기서 하나 추가로 뽑고 여기서 추가로 하나 뽑는 거잖아요. 그럼 2 곱하기 2 그럼 만약에 3, 3이 같은 공일 때 흰 공이 하나 검은 공 추가로 뽑아 4개를 뽑아야 되니까 그래야 흰 공이 2개 나오잖아요. 그럼 얘도 6 곱하니까 4인데 그래서 겹쳐지는 거 2, 2, 3, 3 겹쳐지는 거죠. 1 이렇게 이거 계산하면 되겠네요. 맞나요? 63 얘는 20이고 모든 항에 16을 날려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5를 한 번 더 나눠주고 그러면 4 3 3 4 3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맞나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자 정리를 좀 해주면 얘는 2고 그럼 2 남고 얘는 8 남는 거고 그 다음에 4 4 날리면 얘 남고
요거 7이죠. 그래서 요거 7. 요거 남네요. 그러면 얘는 4, 8에 12 더하기 3분의 11분의 4 더하기 3분의 7이 되는 거고, 아래 위에 3을 곱하면 36 더하기 11, 12 더하기 7이라서 47분의 19가 되는 거죠. 그 정답은 47분의 19네요. 1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18번. 한 개의 주사에서 홀수의 눈이 나왔을 때 그 눈이 소수일 확률을 구해버려요. 그러면은 홀수는 1, 3, 5잖아요. 그럼 주사위 던져서 홀수이 나왔을 때 그 중에 소수는 3, 5죠. 그럼 이 중에서 2가 되는 거고, 이거 계산하면은 3분의 2. 그래서 분자분모다음 정답은 5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19번. 이산확률 변수 x의 평균과 분산이 5, 4래요. 그때 다음의 평균 분산 표준 변수를 구하래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쵸, y를 구하는 거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랑 같은 거죠. 그럼 이제 평균에서는 이렇게 더하기 빼기로 자르고 숫자도 이렇게 뺄 수 있잖아요. 그럼 얘가 얼마예요? x의 평균은 5잖아요. 5. 그럼 얘는 빼기 10 더하기 3이라서 마이너스 7이 되는 거고, 그리고 분산, y의 분산은 그쵸,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구하는 건데 뒤에 건 더하기 빼버리고 얘는 제곱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4vx가 나오게 되는 거고, x의 분산 4니까 얘는 16이 되는 거고, 그리고 시그마 y는 시그마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을 구하는 건데 더하기 빼기 버리고, 근데 얘는 절대값으로 나오는 거죠. 주의해야 될 게 2 시그마잖아요. 결국 이 루트 씌운 거죠. 그래서 얼마? 4죠. 4. 얘니까 분산이니까 표준 편차는 2니까 요 2를 넣으면, 그럼 이거 얘가 A고 B고 C고 다 더하래요. 그럼 20에서 7 빼는 거니까 정답은 13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확률 변수 C가 표준 정규분포를 따를 때 아래 표를 이용해서 얘를 구해보래요. 얘는 이거 두 개 더하는 건 알죠? 여기서 표준 정규분포 곡선 그래프에서 여기 빼기를 해서 1.5까지니까 0에서 1.5까지, 그리고 0에서 1까지가 대칭선고름이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6개 더하면 되고 0.7745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얘고, 2번은 2보다 같거나 작은 거는 그쪽 여기 표준 정규 곡선 그래프에서 2보다 가장 여기를 의미하잖아요. 얘는 0에서 2까지 해서 0.5를 더하는 거죠. 그럼 얘는 0.9772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 21번. 확률 변수 x가 여기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6인 표본을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 크기가 4인 표본을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이라고 할 때 그림의 세 곡선이 세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일 때 얘를 구해보래요. 그럼 우선 얘는 얘잖아요. 그러면은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은 여기 모 평균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즉 이 변수는 얘를 따라갈 거예요. 근데 분산은 표본의 크기분의 분산, 지금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표본의 크기 나눈 거죠. 이 표본 평균의 분산은 맞아, n분의 분산이잖아요 지금. 그럼 마찬가지 y바도 정규모를 따라갈 건데 이 y바의 평균은 요거랑 똑같을 거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표본의 크기분의 얘니까 얘는 4분의 4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리고 원래 이 x는 정규분포 15, 4 얘를 따라가는 거고요. 그럼 전부 평균은 똑같잖아요 여기. 근데 여기서 표준 편차가 다르죠. 표준 편차 얘가 가장 크잖아요. 그럼 표준 편차 큰 게 널찍하게 퍼진 거죠. 맞아, 평균을 기준으로 몰려 있는 게 편차가 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퍼져 있는 게 얘가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얘는 디귿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순위가 이제 얘죠, 큰 거 1이니까. 그럼 덜 퍼져 있는 거 얘, 이 니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니은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얘가 그쵸, 편차가 가장 작은 거니까 평균에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거죠. 기역. 그래서 순서대로 기역은 y바, 니은은 x바, 디귿은 x, 지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22번. 한 개의 주사를 한번 던진대요. 여기서
소수의 눈이 나온 사건은 A래요. 그럼 사건은 집합이니까 소수가 나오는 거는 2, 3, 5 지금 이렇게 있는 거고, 그리고 6 이하의 자연수엠에 대해서 m의 약수의 눈이 나온 사건을 B래요. 그럼 첫 번째 m이 만약에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B는 다 다르잖아요. 1의 약수는 1만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2일 때는 2의 약수 1, 2가 들어가 있는 거고, 3은 3의 약수니까 1, 3이 들어가 있는 거고, 4는 4의 약수니까 1, 2, 4가 들어가 있는 거고, 5의 약수는 1, 5가 들어가 있는 거고, 6의 약수는 1, 2, 3, 6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서로 독립이 되도록 하기 위한 m을 구하래요. 독립의 정의는, 그래서 A 사건의 확률이랑 B 사건의 확률을 곱했을 때 곱사건의 확률이 같으면 독립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A 사건은 정해져 있는 거죠. 표본 공간 S는 그렇죠, 주사위 던졌을 때 나오는 1, 2, 3, 4, 5, 6이니까 이 중에서 3개니까 6분의 3, 즉 2분의 1이잖아요, 얘는. 그럼 이거 6개를 다 따져보면 되는 거죠. 첫 번째, 얘는 이거 중에서니까 확률 6분의 1이고 곱사건은 없죠. 0, 성립하지 않죠. 독립이 아니에요, 얘는 아니고. 2일 때는 이거 중에서 2개니까 확률이 3분의 1. 그리고 공통 요 하나 있네요. 그럼 얘도 전체 표본 공간 중에서 공통 한 개 성립하죠. 이거 독립이 되네요. 그럼 3일 때도 얘는 그쵸, 똑같이 3분의 1 거고 공통이 3 하나, 6분의 1, 얘도 되네요. 4는 그쵸, 6개에서 2개니까 이 확률 2분의 1이고 공통이 2 하나, 6분의 1 성립 안 하죠. 그래서 안 되고, 5는 그쵸, 얘도 3분의 1, 공통이 5 하나 있네요. 6분의 1 성립되는 거고, 6일 때는 얘는 6개 중에서 4개, 그리고 이거 계산하면은 3분이니까 3분의 1인데 A, B 공통 2, 3 2개 있잖아요. 6개 중에서 2개 이랬죠? 그럼 이거 3분의 1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 맞죠? 성립하네요. 그래서 M이 될 수 있는 거는 2, 3, 5, 6이고 다 더하래요. 그 정답은 16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23번. 어느 회사 직원들의 일주일 동안 운동 시간은 평균이 50분, 편차가 15인 정규를 따라간대요. 여기서 N명을 추출한 일주일 동안 운동하는 시간의 표본 평균을 X바라 그럴 때 이 부등식을 성립시키기 위한 N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그럼 얘를 표준화 시켜보면 G 그리고 47 빼기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 평균이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모 표준 편차가 되는 거잖아요. 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됐나요? 그럼 이 확률이 0.8413보다 같거나 작기 위한 m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래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평균이 0이고 표준화 시켰을 때, 그리고 0.8413보다 작아야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죠. 요거 빼기 3이니까 요거 하면 5니까 마이너스 5분의 루트 n이고 이 확률을 의미하는 건데, 그럼 0.8413은 이거 더하기 0.5잖아요. 그러면 이 확률이 더 커야 되니까 여기에 그쵸, 변수 빼기 1이 위치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0에서 1까지가 얘니까 대칭성으로 하면 이렇게, 그래서 요 마이너스 1부터 요거 다 해야 얘가 나오잖아요. 그래야 이걸 관계를 만족하는 거죠. 이 확률이 얘보단 작아야 되니까 이렇게. 그러면 얘는 요 변수끼리 비교하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5분의 루트 n이랑 비교했을 때 얘가 더 같거나 큰 거고, 빼기 5 빼기 5 곱하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25보다 n이 같거나 작아야 되네요. 이 중에서 최대값은 얼마? 25죠. 그 정답은 25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공장의 생산하는 테이송의 한 개 무게는 평균 m,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를 따른대요. 여기서 이만큼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 2일 때
모평균을 95% 추정한 신뢰 구간이 얘래요. 그때 얘를 구하면은, 그러면은 이걸 한번 써보면 추정 신뢰 구간은 표본 평균 마이너스 그리고 확률이 얘일 때 그때 이게 신뢰 계수잖아요. 그럼 요거는 1.96에 그리고 표본의 크기는 196이니까 루트 n분의 표준 편차 시그마 얘가 이렇게 그리고 x바 더하기 마찬가지 그리고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만큼이 얘고 이만큼이 얘가 되는 거. 그래서 정리해보면 x바 마이너스 1.96 얘는 14분의 시그마죠. 이거 14제곱이 96이니까 이게 56.99 그리고 x바 더하기 1.96 14분의 시그마는 58.3 이렇게 나가는 거. 그럼 이거 연립을 하면 되는데 첫 번째 두 개를 더하면은 2x반은 이거 더하면은 그쵸 2에다가 1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다 1 올라가면은 그쵸 1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115.2 이해됐나요? 그래서 얘는 2로 나누면은 25 10이니까 7.60 이렇게 나오네요. 57.6 그래서 표본 평균은 57.6이었고 그 다음 이거를 다시 넣고 이제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럼 57.6 빼기 56.9는 14분의 1.96 시그마 지금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이해나요? 그럼 얘는 0.7이잖아요. 그래서 10분의 7이 되는 거죠. 얘가 그 다음에 요거 14 이렇게 나눠버리면 얘는 일단 14 요거 14 곱하기 14에 곱하기 100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100분의 14 시그마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럼 이거 나누면 2고 이거 나누기 10이라서 시그마는 얼마? 5 이거 두 개 더하래요. 더하면 62.6 정답은 62.6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25번 좌표 평면 위에 원점의 점 P가 있고 두 개의 주사를 사용해서 하면 되는데요. 두 개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눈의 합이 3의 배수이면 양의 방향은 5만큼 3의 배수가 아니면은 Y축 양의 방향을 4만큼 이동시킨대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 번 시행했을 때 두 개 던져서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일단 3, 6, 9, 12까지 나올 수 있잖아요. 주사위 두 개에서 합이. 그럼 얘는 1, 2, 2, 1 두 가지고 6이 되려면 1, 5, 2, 4, 3, 3, 4, 2, 5, 1 9는 3, 6, 4, 5 5, 4, 6, 3이고 얘는 6, 6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래서 전체 36가지 중에서 12가지 경우에서 이게 P죠. 즉 3분의 1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20번 반복했어요. 독립시행이죠. 그 확률 이항 분포를 따라 할 거잖아요. 20번 반복했고 한 번 이제 발생할 확률이 3분의 1이고 3의 배수가 나올 거를 그리고 이때 여기에 변수 x는 나올 횟수죠. 뭐가 20번 했을 때 이게 나올 횟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동된 점 P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어떻게? X번 동안은 이 3분의 1 확률, 즉 3의 배수가 나왔으니까 X축 양의 방향으로 5만큼 간 거잖아요. 그럼 5만큼 X번 갔고 그리고 반대 횟수 20 빼기 X번만큼은 그러면 Y축으로 4만큼 갔으니까 지금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좌표는 5x 그 다음에 80 마이너스 4x 지금 여기에 나타낼 수도 있겠네요. 이해가 됐나요? 그럼 뭘 구하라 하냐? 이 점 P랑 이 직선 사이의 거리래요. 확률 변수 x인데 이 변수 x라고 쓰면 좀 헷갈리니까 얘를 이제 다른 변수로 바꿔볼게요. 죄송합니다. 얘를 이제 a라고 할게요. A라고 할게요. 이렇게 이해됐죠? 그러면은 이 직선과 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잖아요. 이 점이랑 얘랑 그럼 이 변수 x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에서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니까 25 절대값 이 점의 좌표를 여기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럼 15a 더하기 320
빼기 16a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얘는 5분의 절대값 320 마이너스 a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데, a는 횟수잖아요. 20보다는 같거나 작아야 돼. 0보다 같거나 크고. 그러니까 얘가 항상 양수잖아요. 그래서 얘는 5분의 320 마이너스 a란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럼 이때 이 x를 구하란 말은 이 x가 얘니까 5분의 320 마이너스 a를 구하란 말이고, 그럼 이제 이거 계산하면 64잖아요. 빼기 5분의 1 2a 평균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다 쪼갤 수 있는 거죠. 됐죠? 그럼 얘를 구하는 건데, 우리는 이 변수 a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데, 평균은 뭐예요? 이것도 곱한 거잖아요. 이 항분포의 평균은 요거 횟수랑 확률이랑 곱한 거니까. 그래서 얘는 64 빼기 5분의 1 곱하기 3분의 20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약분하면 4죠. 그럼 3분의 얘는 192 빼기 4가 되어서 우리가 찾는 답은 3분의 188, 이 정답인데 분자 분모 더하래요. 답이 191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